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뉴스하고 이슈거리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 많이 눈에 도드라지는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밤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과연 FOMC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과연 금리 인상 시기를 언제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지. 근데 그 뉴스가 CNBC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거의 CNBC라는 이 매체를 미디어를 아마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도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정치적인 성향도 아마 아실 거고 그래서 그것과 이제 퍼즐을 맞춰서 결론을 내리시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100%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우리가 좀 기다리는데 이거는 좀 악재 뉴스일 수도 있지만 오늘 새벽에 이제 뉴스가 해외 외신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ETF에 관한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게리 겐슬러가 이제 뭐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규제안에 관해서도 조금 약간 뒤로 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뉴스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수요일에 연방준비은행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전체 요약. 전체 요약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뭐 어필한 몇 가지 내용들을 이제 함축해서 이 기자분이 이제 쓰신 거예요. CNBC 기자분이. 자, 그래서 키포인이 뭐냐면 연방준비은행은 정책 움직임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지 않지만 채권 구매 정책을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장에 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수요일 이틀간의 회의 이후 새로운 예측 발표를 하고 2023년 첫 금리 인상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키포인이 여기에 우리는 2022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 오늘 기자분이 조사하신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2023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채권 매수 프로그램의 축소에 대해 많은 세부 사항을 기대하고 있지만 언급된 내용들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준은 여름 후반에 더 확실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러니까 17일 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가 아니라 8월 달로 밀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견해가 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준은 이번 주 이틀간의 회의 이후 어떠한 정책 조치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채권 매수 프로그램의 축소를 언급하고 논의에 대한 예비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축소에 전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또한 분기별로 새로운 경제 전망을 발표할 것입니다.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2023년에 초기 금리 인상에 연필을 쓸 가능성이 높고 이전 예측에서는 2023년까지 연준 관리들 사이에 금리 인상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2023년이 아니라 조금 더 밀어놨었던 거를 조금 이제 2023년으로 조금 이제 앞당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테이퍼링에 관한 거는 올해 말 정도에 언급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이 이 연례 심포지엄을 위해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만나는 8월 말에 공식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채권 매입을 풀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17일 날 새벽이 아니라 8월 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8월 26일인가로 알고 있어요. 8월 26일에서 27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가 아마 더 이정표가 크게 될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 연준이 구매를 줄이기 시작을 하면 완료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가 있다. 0에 도달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자, 뭐냐면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거다. 몇 달 이후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하냐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8월 또는 9월에 첫 번째 힌트를 계속 예상하고 12월에 공식 발표를 하고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 그리고 2023년의 전망에 맞춰 초점을 맞추고 있고, 향후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연준이 금리 전망도 변경할 수가 있다. FED는 핵심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을 감시하고 있는데, 가장 면밀히 관찰되는 인플레이션 예측은 2023년의 예측입니다. 여기 2023년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기를 2023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조금 더 놓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2023년,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JP모건 공통되게 이제 똑같은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일명 이제 BOA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같은 경우도 2023년 인상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데, 2023년 말까지 이 2.5 인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연준은 현재 어떤 것도 예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2023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데죠.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테이퍼링이 먼저, 테이퍼링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얘기는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사실 코로나 치료제가 언제 나오냐, 그리고 백신, 집단 감염 조성이 뭐 미국이 언제까지 들어가냐, 중국이 언제까지 들어가냐, 뭐 유럽이 뭐 어느 만큼 80%까지 70% 이상까지 언제까지 가냐, 이게 더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금리 인상하고 맞물려 있는 것 중에는. 그리고 좀 이거는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ETF를 딜레이 시켰어요. 자, 그래서 45일 이후에 다시 한번 결정이 된다. 그리고 참고로 리플 소송에 관해서는 2달이 또 딜레이 됐어요. 2달 이후에 재판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셨겠지만 결과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조금 이제 딜레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거는 델타 변이가, 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베트남하고 인도하고 영국이 조금 많이 걸렸다. 그런데 전 세계 74개국서 발견됐다. 델타 변이가.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서 빠르게 지금 확산 중이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10%다. 2주마다 2배로 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행병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거든요. 올 가을부터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그 지점이고,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도 또 다른 양적 완화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이 명분으로 하나를 또 터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리고 확진자가 500명대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계속 줄고 있다가 300명대까지 있다가 지금 다시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집단 발병에 변이 감염이 확산됐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시 변이 바이러스도 88% 차단한다. 방역 당국은 지금 이렇게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백신이 나온다, 뭐 이런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지금 현재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뭐 3분기부터 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느 시점에 우리가 나와야 되고, 제가 아까 금리 인상 발표에 관해서 제가 뭐 2023년이다 많은 뭐 미국 경제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100% 맞진 않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것과 같이 같이 퍼즐을 맞춰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인 코인에 관한 거는 트위터를 보시고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나? 개발진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트위터에 가서 각자 개별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걸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일은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아마 확신하시면서 아마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루머에 너무 휩싸이시거나 부안해동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사실은 확신이 떨어질 때마다.
예. 지금까지 샬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금리에 관한 거는 뭐 다른 경제학자분들,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또 오늘 내내 계속 보시면 아마 참고 자료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